내가 하는 한 파이어워크에서의 성공은 마음가짐보다는 발바닥 두께에 달려있고 그래서 나는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본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듯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건너갔다. 해냈어, 해냈다고 사람들이 불구덩이 반대편에 도착해서 외친다. 그들은 토니 로빈스와 같은 정신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정신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월한 정신, 즉 알프레드 아들러의 열등의식에 대항할 해독제로 구성된다. 토니는 우월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우리는 성격 문화의 여명기와는 달리 너무 똑똑해져서 자기 개발을 오로지 사회적 지위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의 모든 것이 우월함을 행사하는 행위다. 이따금 청중을 소녀와 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커다란 집과 영향력 있는 친구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나 청중들을 문자 그대로 내려다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토니 로빈스의 슈퍼맨다운 신체 크기는 그라는 브랜드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가장 잘 팔리는 그의 책 제목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Awaken the Giant Within을 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 토니는 지성도 인상적이다. 그는 대학 교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하고 대학에서 우리의 감정과 신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나 다음 책을 쓰는 데는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만 더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취합해서 하나의 기막힌 쇼로 만들어낸 뒤 청중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배기 통찰을 거기에 가득 불어넣었다. 토니의 천재성은 청중들이 토니 자신과 함께 열등함에서 우월함으로 옮겨가는 여정을 공유하게 해준다는 드러내지 않은 약속에 드러난다. 그는 자기도 늘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해준다. 어릴 적에 그는 난쟁이에 불과했다. 몸이 좋아지기 전에는 비만이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델 마에 있는 성에 살기 전에는 욕조에서 설거지를 해야 할 정도로 자그마한 아파트를 임대해 살았다. 우리를 내리 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내향적인 사람조차 힘차게 예스를 연호하며 석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토니가 말하는 정신 상태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상냥함이다. 그가 사람들 모두의 내면에 깃든 힘을 해방하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쓴다고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들지 못했다면 그렇게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토니가 무대에 있을 때면 그가 힘과 가슴을 다 바쳐서 노래하고 춤추고 감정을 쏟아낸다는 느낌이 든다. 청중이 일어서서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출 때면 버락 오바마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문제에 대해 처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충격과 기쁨을 느끼며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토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한 번은 토니가 사람들에게 사랑, 안정,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점도 있다. 세미나 내내 토니는 쉬지 않고 우리를 더 우려 먹으려고 한다. 그와 그의 판매팀은 사람들이 이미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참가한 UPW 행사를 이용해 더 탐스러운 이름과 더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붙은 세미나를 홍보하려고 한다. 운명과 데이트하기, 약 5,000달러, 통달 대학, 약 10,000달러, 플래티넘 파트너십, 1년간 거금 45,000달러를 내고 11명의 다른 플래티넘 파트너 회원들과 토니와 함께 멋진 휴가 떠나기. 오후의 휴식 시간에 토니는 금발에 달콤할 정도로 아름다운 아내 세이지와 함께 무대에 머무르며 세이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고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그녀의 귓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인다. 나는 결혼도 했고 결혼에 만족하고 있지만 지금 남편 켄은 뉴욕에 있고 나는 애틀랜타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광경을 보니 외로움이 밀려온다. 내가 독신이거나 결혼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랬다면 데일 카네기가 오래전 판매원들에게 잠재 고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언했던 것처럼 나에게 염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휴식 시간이 끝나자 긴 동영상이 화면에 흐르며 토니의 관계 개선 세미나가 홍보된다. 멋지게 설계해 놓은 또 다른 순간에 토니는 주변을 올바른 동료 그룹으로 둘러싸는 일이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이로운지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러더니 한 직원이 45,000달러짜리 플래티넘 프로그램에 관해 홍보하기 시작한다. 플래티넘 프로그램의 12자리 중 하나를 구입하는 이들은 최고의 동료 그룹에 끼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말하자면 알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소리다. 나는 왜 다른 참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판매 기법에 상관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지 의아하다. 이미 수많은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산 물건들로 쇼핑백을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 DVD, 책, 고급 인화지에 인쇄하여 액자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8곱하기 10인치짜리 토니의 사진까지. 하지만 토니의 비결은, 그리고 그의 상품을 사도록 끌어당기는 것은 그가 다른 우수 판매원들처럼 자신이 홍보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점과 자기가 저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점 사이에서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그는 자신의 판매 기술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노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정말로 내가 아는 어떤 사려 깊고 내향적인 판매원은 그 자신이 판매 교육 세미나를 여는 사람인데도 토니 로빈스 덕분에 자기 사업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장담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UPW와 같은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의 세미나를 열게 된 지금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토니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제 저도 무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성경 문화의 초창기에 우리는 노골적으로 이기적인 이유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개발해야 한다고 재촉당했다. 서로 안면도 없고 경쟁이 심한 새로운 사회에서 남들보다 눈부시게 빛나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외향적이면 더 성공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판매사원 같은 태도가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바로 그런 까닭에 수천 명에게 자기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아첨을 받으려고 애쓰는 토니의 열정은 자아도취나 행상행위가 아니라 최상의 리더십으로 인식된다. 에이브라임 링컨이 인격의 문화에서 덕의 화신이었다면 토니 로빈스는 성격의 문화에서 덕의 화신이다. 실제로 토니가 한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까 하고 생각했다고 하자 청중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리더십이 언제나 과도한 외향성을 뜻할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방문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사업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내고 배출해냈다고 자부하는 그 시설을 직접 찾아간 것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라는 신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그 너머. 하버드 경영대학원 캠퍼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다. 아무도 한가로이 거닐거나 산책하거나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 속도로 앞으로 성큼성큼 걷는다. 내가 방문한 당시 그곳은 상쾌한 가을이고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들은 9월의 전율로 떨리는 듯하다.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마주치면 그들은 단순히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하지 않고 활기차게 반기면서 여름방학 동안 금융기업 JP 모건에서 보낸 것에 관해 묻거나 히말라야에서 트레킹한 것에 대해 묻는다. 학생들은 호화롭게 장식된 학생센터이자 온실 같은 사교 장소인 스팽글러 센터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스팽글러 센터는 바다 거품 같은 초록색 실크 커튼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드리워져 있고 값비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으며 거대한 삼성 HD TV가 조용히 캠퍼스 소식을 전하고 있다. 솟아오를 듯한 천장에는 고출력의 샹들리에가 걸려 있는데 탁자와 소파가 주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어서 한가운데 부분은 패션쇼 무대처럼 밝게 빛난다. 학생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도 모르는 듯 그곳을 경쾌하게 행진한다. 나는 그들의 태어남에 경탄한다. 학생들은 이런 주변 환경보다 더 잘 차려입은 느낌이다. 누구 하나 과체중이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낡은 액세서리를 한 사람이 없다. 여학생들은 치어리더 단장과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인물이 교배된 인종이다. 몸에 꼭 달라붙는 청바지에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입고 반짝거리는 스팽글러 센터 바닥에 또각또각 하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는 발가락 나오는 하이힐을 신고 있다. 어떤 학생은 패션 모델처럼 행진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모델처럼 고고하고 무표정한 것이 아니라 사교적이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단정한 운동선수 같아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법하게 보이지만 이글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제의 최고 계급처럼 친근한 분위기다. 그들에게 어딘가로 어떻게 운전해서 가야 하는지 길을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 있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고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임무에 자신을 내던질 것만 같다. 길이야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2명 옆에 앉는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언제나 술집들을 탐방하고 파티를 계획하거나 방금 막 돌아온 극한의 여행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이 나더러 무슨 일로 그곳에 왔느냐고 묻자 나는 내향성과 외향성에 관한 책을 쓰려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답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인 친구가 언젠가 스팽글러 센터를 외향성의 성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고 보니 말해줄 필요도 없다. 여기서 내향적인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 학교는 외향성을 토대로 하고 있죠. 성적과 사회적 지위가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여기선 그게 보통이에요. 다들 자기 의견을 발현하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행동하죠. 좀 더 조용한 사람은 없나요? 내가 묻는다. 그들이 날 흥미롭다는 듯 바라본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처음으로 대답한 학생이 거만하게 말한다.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 만들기, 하버드 MBA.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어느 면으로 보나 평범한 곳이 아니다. 데일 카네기가 외판원으로 길을 나섰고 대중 강연에 관한 첫 강좌를 열기 전인 1908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위시하여 세계은행 총재들, 미 재무장관들, 뉴욕 시장들, 지이나 골드만삭스나 프록터 앤드 갬블 같은 기업의 CEO들이 이곳 출신이며 좀 더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앨런 스캔들의 원흉인 제프리 스킬링도 있다. 2004년에서 2006년 포춘 500대 기업의 최고 관리자 3인방 중 20%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다. 누가 언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결정했고 디트로이트주 자동차 산업의 운명도 결정지었고 월스트리트든 메인스트리트, 일반 노동자를 나타냄, 옮기니 든 아니면 워싱턴 DC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든 이곳들을 뒤흔드는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핵심 역할을 해왔다.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한다면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들이 여러분의 일상까지 주물렀을 공산이 크다. 이들은 독자의 작업 공간에서 어느 정도로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매년 팀 빌딩 교육을 몇 시간이나 이수해야 하는지, 창의성이 브레인스토밍으로 가장 잘 솟아나는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가장 잘 솟아나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면 누가 이곳에 다니는지 그리고 이들이 졸업할 때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살펴봐도 좋을 듯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내향적인 학생을 찾는데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학생은 필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분명 1학년 학생인 돈 첸을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스팽글러에서 돈을 처음 만났는데 그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던 학생들과 불과 소파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 그는 전형적인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으로 보인다. 키가 크고 상냥하고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매력적으로 웃으며 서퍼 같은 들쭉날쭉한 멋진 머리를 뽐낸다. 돈은 학교를 졸업하면 사모펀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돈과 잠시 얘기해보면 그가 다른 학생들보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머리를 계속 살짝 갸우뚱하고 있으며 활짝 웃는 얼굴도 어딘가 머뭇거리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돈은 그가 기분 좋게 표현한 대로 씁쓸한 내향인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오래 있을수록 자기 태도를 바꾸는 편이 낫다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씁쓸한 것이다. 돈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기를 바라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그의 하루는 이른 아침에 의무로 참석해야 하는 지정 스터디 그룹인 학생팀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만나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화장실에도 거의 팀으로 간다. 나머지 오전 시간을 강의실에서 보내는데 강의실은 U자 모양의 원형 극장 형태로 목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곳에 학생 90명이 함께 강의를 듣는다.